네,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220선을 회복을 했고요. 9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1일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49% 오른 222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44% 올랐습니다. 76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대다수 의원들이 이번에 금리 올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보다 0.03% 소폭 상승했고요.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5% 그리고 0.69%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06%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222선에서 지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0.67%로 오늘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7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 코스피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06% 하락세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220선을 사수하면서 현재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거래소 시장 양장시장에서 오늘 매도세가 강합니다. 621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1억 원, 또 578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개인만이 181억 원, 현재 물량들 계속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225억 원, 그리고 14억 원 동반 매수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있는데요. 개인이 3052계약이라는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그 뒤를 이어서 1072계약 물량들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4208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에어 부산이 오늘 29% 오르며 1,380원 상승했습니다. 5,990원에 현재가 보여주며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 주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구안 계획 제출 소식에 항공 관련주들 오늘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 IDT도 역시 26%의 급등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3,200원 오른 1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시아나 항공 역시 12% 후반, 13%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95원 오른 4,32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진도 역시 4,700원이나 올랐네요. 11%대 중후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45,0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동양 네트워크스가 가장 약세를 보이며 위에 있는데요. 네, 4.61%로 5% 가까운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45원 오름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EID 살펴볼게요. EID 4.43% 현재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59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천기계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졌다가 오늘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5%에 가까운 4.7%대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23,2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대양 제지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57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7%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던 신대양 제지입니다. 3,300원 떨어졌고요. 4% 가까운 3.81%의 낙폭 시현했습니다. 83,4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위로 IM텍 보이는데요. 오늘 240원 올랐네요. 23%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124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3D 프린팅을 비롯해서 이 신사업 개발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JK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17%대 초중반 후반에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습니다. 290원 오른 2,070원대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대규모 유증 소식이 있었죠. 약 925억 원 정도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결정 소식 내려지면서 오늘 급락세가 시연되고 있습니다. 6.7%대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7,6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추럴 엔도텍까지 살펴볼게요. 540원 떨어졌습니다. 5.5%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9,2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0일 주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5% 하락하며 21,687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대만 가권 지수만이 상승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0.15% 소폭 상승하며 1,86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0.13% 밀려나며 31,1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01% 소폭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1,6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0.4%의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1,888포인트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도 0.27%, 0.28%의 낙폭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3만 포인트대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와 카카오입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가 LG화학과 함께 중국에서 배터리가 탑재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죠. 형식 승인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8일이죠. 형식 승인을 통과한 자동차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명단에는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둥펑 르노 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4종류와 또 칭칭진캉의 삼성 SDI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한 종도 등재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식 승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조치로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오고요.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에 성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어서 이 형식 승인만 이루어져도 한국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만약 형식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 자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 대상 인증에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엔 종목인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전장보다 현재로서 1.36%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000원 상승을 했네요. 22만 3,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증권업계에 진출을 시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바로 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 본격 착수를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위에 바로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내용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8일 심사 신청을 했다며 이제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이죠. 바로 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 카카오의 증권사 진출이 화두가 됐지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인수계약 이후 약 6개월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의 증권업 시장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진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에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 말 벌금 1억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기간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접수돼 보기 시작했다며 심사 기간은 확정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부분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카카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보다 현재 0.49%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00원 빠졌네요. 10만 2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카카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가 SK텔레콤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전장보다 15.51%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3,250원 오른 24,2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은 인크로스의 지분 34.6%를 인수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NHN이 보유했던 인크로스 전량을 주당 19,200원에 인수를 해서 총 인수 금액은 약 535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로 디지털 광고 시장 트렌드에 대응을 하고 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까지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ABL 바이오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한 주식 550만 주 가운데 17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에 팔았다는 소식에 어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입니다. 전장보다 0.28%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5,0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ABL 관계자가 이 상장 전부터 보유했던 벤처 캐피털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 소식에 어제는 급락을 했지만 현재 신약 개발 상황을 보면 오히려 향후 주가 오름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연구개발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적인 메이저 학회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놓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임상 종양 학회를 비롯해서 6월까지 계속해서 주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흥금융투자가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은 LCD TV에 대한 패널 가격이 4.9% 상승했고 또 현금 원가가 절감이 됐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전장보다 0.91%로 1%에 가까운 좋은 흐름 시현을 하고 있고요. 주당 200원 오른 22,1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올해 OLED 이 사업 매출액이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3분기 중국 광저우에 OLED TV 라인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 TV 패널 생산량이 4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OLED TV 사업부 매출액이 3조 5,520억 원으로 37.8% 늘었고요. 영업이익 도 2,05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매각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더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시각 아시아나항공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전장보다 12.53%로 현재로서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480원 오른 4,31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지난 9일 계열사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자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MOU를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이를 위해서 3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인수 합병을 진행해도 대주주로서의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 기재를 축소하고 또 비수익 노선 등을 정리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고 또 오너 일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연구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현금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항공기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아시아나항공 그러면 주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전장보다 12.27% 상승했고요. 4,3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상자이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 기술업체 오상자이엘이 오늘 강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상자이엘이 10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의약 화장품용 신물질 자이엘라이트를 기반으로 이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이엘라이트는 이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재된 기능성 안전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자이엘 현재 전장보다 2.87% 상승하고 있고요. 270원 뛴 9,68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상자이엘은 이날 오늘이죠. 이 중화권 화장품 수출 전문 업체 코모 글로벌과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이 반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상자이엘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 자이엘 화장품 브랜드 론칭과 관련한 이 코리 베이징과의 505억 원 이 공급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 이 반제품 공급 계약까지 연달아 성사시킨 것인데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핵심 원료 자이엘리트에 대한 신규 수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주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